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핵심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삶이나 진로는 처음부터 다 알 수 없지만 퍼즐 맞추듯 천천히 완성해 가면 된다. 자, 이 질문은 삶이나 진로를 퍼즐에 비유해서 전달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삶이나 진로는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죠. 그죠? 뭐 또 똑같죠. 우리가 직소 퍼즐 맞출 때에도 앞으로 내가 지금 맞춰가는 이 퍼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잖아. 뭐 어떨 때는 잘 맞다가도 어떨 때는 뭐 틀리기도 하고 막, 응? 어떨 때는 뭐 하죠? 계속 내가 하고 있는 퍼즐이 잘 안 맞춰져서 다른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또 그 부분에서 새로운 또 뭐야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해 오셨나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just as 부사절로 문장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됐죠. 꼭 뭐뭐처럼이야. just가 붙으면 물론 as가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뭐뭐처럼이야. 일단은 1번에서는 뭐뭐 함에 따라였죠. 예. 그 as의 4대 천왕 중에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just as 꼭 뭐뭐처럼 꼭 네가 모르는 것처럼 뭘 몰라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in advance 하면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또는 여정에 대해서. 이때 트립을 여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정이라고 하세요. 여정. 그럼 여정이 뭐예요? 또 영어쌤한테 한국말 물어보시면 안 돼. 여정, 여행을 가는 길. 그죠? 여정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이야. 근데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면 이 말이야. 갑자기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면 문장이잖아. 문장이 위치, 명사 뒤니까 형용사. 미리 말씀드리면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아 뭐가 위치가 뭐하다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리고 목적격이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겠죠? 맞아요. 테이크의 목적어가 없고 이 테이크의 목적어 자리에 트립을 집어넣으면 딱 맞죠. 그래서 테이크 트립 하면 여행하다야. 여행하다. 그러니까 네가 are going to take를 그냥 할 여정 또는 할 여행. 네가 할 이때를 그냥 take를 뭐뭐 할로 해석하세요. 네가 할 여행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고 여기까지가 부사야.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처럼 neither can blah blah blah. 여기도 별표 쳐 있죠? 예, 주관식입니다. 네. 각 지문마다 제가 주관식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예, 적중률이 생각보다 높을 겁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적중률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워낙 그 과목의 특성상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의 스펙트럼이 서로 다 달라요. 이 영어 과목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좀 우선시하는 게 어렵거나 좀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예. 제 학원 여러분과 함께한 지 무려 24년이 흘렀습니다. 예, 짬바리가 꽤 되기 때문에 조금 믿고 공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 쌉소리였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어쨌든 니더가 나왔어요. 니더 뜻은 뭐냐면 뭐뭐도 아니다라는 부정부사예요. 여러분들 여기 적어놨죠? 동사 아닙니다.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 뭐뭐도 아니다라는 부정부사인데 영어에서요. 이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조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문장 맨 앞으로 빼게 되면 남아있는 문장의 어순이 의문문 어순이 돼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의문문 어순이 뭔가요? 집에 가세요. 후딱 집에 가야 돼. 컴퓨터 끄시고 초등학교 가요. 초등학교 거.
맞죠? 비동사면 비동사를 주어 앞에 쓰고,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를 주어 앞에 쓰고, 일반 동사면 do나 does나 did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알겠죠? 그래서 원래 need 다음에 can you가 아니라 원래는 뭐였어요? you can이었어요. you can. you can now 이거였는데 반드시 무슨 어순으로 써야 된다? 의문문 어순으로 써야 되니까 can을 앞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어순도 꼭 주관식이 아니어도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네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미리 사전에 네가 할 여행에 대해서 그것처럼 you, 얘가 주어야 여러분들. you, 됐죠? you, 너는 알 수도 없다 이거야. 뭐뭐도 아니다니까. 모든 것을 또 알 수도 없어요. 이런 말이야. 뭐에 대한 모든 것이냐? 뭐에 대한 모든 것이냐면,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건 다 아시고요.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명사 자리에 WH절이 뜬 거야. 학교에서 말하는 일명 의문사절이 떴고요. how가 어떻게니까 해석부터 하뜨게요. 뭐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냐면 어떻게 의문사 우리의 새로운 삶이나 어떠한 진로가 career, 진로야 또는 직업 우리의 새로운 삶이나 또는 새로운 진로, 직업이 어떻게 unfold, might unfold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정리하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나 진로, 직업이 펼쳐질지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알면 재미없죠, 오히려. 몰라야 재밌지. 흥분되잖아. 맞죠? 내 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조금 중요해요. 의문사.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잘 내는 시험 문제가 어순 중요합니다. 의문사절의 어순은 의문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어순이어야 돼. 이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뀌면 안 돼요. 이런 걸 가끔 출제하시기도 하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제가 형광펜 친 부분들 또는 빨간색 글씨 친 부분들은 꼭 좀 숙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대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이 지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죠. 맞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정문구가 문장 맨 앞으로 빠지면 뒤에 어순은 뭐가 된다? 의문문 어순이 된다. 따라서 neither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you can know를 can you know로 적어줘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서 but that's fine. 하지만 괜찮아요.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 you, 당신은 단지 그냥 have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treat는 취급하다, 다루다. 적어놓지 않았나요,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제가 왜 안 적어놨을까요? 취급하다 또는 뭐하다,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귀여운 애교로 좀 봐주시고요. 예. 당신은 단지 그냥 뭐하다, 그것을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제가 적어놨죠. 어떻게 당신의 새로운 삶이나 진로가 전개될지 그것을 뭐하다, 취급하고 다루기만 하면 돼요. 뭐처럼 다루기만 하면 되냐면, 자, 이때 like는 전치사로서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처럼이요. 자,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죠. 맞죠? 직소 퍼즐을 뭐하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뭐하다 다루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즉 어떻게 내 새로운 삶이나 진로가 펼쳐질지를 뭐로 바라봐라. 직소 퍼즐을 하는 것으로 바라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키는 거 밑에다 적어 드렸고요. 그러면서 콜론이 나왔죠. 콜론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즉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잠깐만요. 아무리 내신이지만 자, 콜론 앞에를 내가 해석을 했어. 근데 정말 멍멍이 소리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개소리예요. 그런데 뒤에 콜론이 딱 떴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왜? 앞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더라도 콜론 뒤가 콜론 앞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콜론 뒤에서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령문이라.
받아들여라 이 소리야. 뭘 받아들여라? full picture, 가득 찬 그림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때는 그림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 완성된 그림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완성된 그림이 뭐하다? 나타날 것이다. emerge가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는 뜻이니까 완전한 그림이 뭐하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 오케이? gradually는 점진적으로, 점차 이런 말이야. 아, 이거 제가 적어놨는데 또 적네. 점진적으로 뭐하다? 나타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바로는 알 수 없어. 조금씩 직소 퍼즐을 하는 것처럼 조금씩 점진적으로 emerge,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accept, 받아주세요. rather than은 뭐야? 뭐뭐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라기보다는 말이야. instantly는 즉각적으로야. 즉각적으로라기보다는 말이죠. 그 얘기야. 우리가 직소 퍼즐을 맞출 때에도 우리가 하나하나 완성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쫙 나타나진 않잖아. 이해되셨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한 거야? 직소 퍼즐에 비유한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내려갈게요. 자, 분석하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신 강의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while. 이때 while은 while 뜻이 두 개인데요. 뭐뭐 하는 동안에도 있고 뭐뭐인 반면에. 내신 강의니까 제가 할게요. 뭐뭐인 반면에 또는 뭐뭐이긴 하지만 이 말이야. 때때로 문장이 이제 부사로 시작됐어요. 때때로 뭐뭐이긴 하지만 어라 주어절에 it이 떴네요. 주어절이 있으면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있죠. 맞아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will be straightforward, 직설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니까 투부정사 이하가 뭐하다? 때때로 뭐하다? 직설적이긴 하지만 이 말이야. 또는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런 말이야. 그래서 간단한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 뭐야? To fit piece together. fit이 뭐야? 조각을 맞추다죠. 네. fit pieces together 하면 조각을 뭐하다? 맞추다야. 즉 조각을 뭐야? 조각들을 뭐하다? 맞추는 것이 때때로는 뭐하다? 좀 간단하긴 하지만,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퍼즐을 맞출 때 어떨 때는 뭐하죠? 굉장히 잘 맞춰질 때가 있잖아. 인생도 그런 거야. 인생도 살다 보면 뭔가 잘 되고 내가 뜻대로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는 때가 있죠. 뭐처럼 직소 퍼즐을 맞출 때 때때로 조각들을 맞추는 것이 좀 간단한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렇긴 하지만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그것은, 여기서 it은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없고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대명사가 누구를 대신 맡고 있는지를 찾아야죠. 맞죠? 자, 다른 때에는요. 자, it이 맡고 있는 게 이겁니다. 투부정사를 대신 맡고 있어요. 즉 조각을 맞추는 것이 말이야. 조각을 맞추는 것이 take more effort이야. 자, 노력과 병렬이죠. 노력과 그리고 인내를 이때 take는 그냥 필요로 하다로 해석하세요. 필요로 하다. need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더 많은 뭐야? 노력과 patience, 인내를 뭐하다? 필요로 할 것이다. 어떨 때는 굉장히 퍼즐을 맞추는데 잘 맞춰질 때도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다른 때에는 뭐하다? 노력이나 뭐 인내가 더 많은 노력이나 인내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건 또 이 while절에 쓰인 이 it은 가주어 it이지만 문장 전체의 주어인 it은 뭐야? 대명사인. 그리고 이 시가 이렇게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5번 때때로 또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고요. 때때로 당신은요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발견하게 될 건데 뭘 발견하게 될 거냐면 interesting pieces, 어떠한 흥미로운 어떠한 interesting pieces를 끊어줍니다. 흥미로운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대신 나왔네요.
명사 뒤니까 우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죠. 근데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럼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앞에 나왔던 1번이었죠? 동격 대절과 비교를 좀 해보시면 돼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때는 자 동격 대절을 떠올리시면서 동격 대절에서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없었지만 이때는 위치를 써도 되겠죠. 자, 흥미로운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 건데 어떤 흥미로운 조각이냐면 열어주는 뭘 열어줘요? full new section. 이때 full은 부사로서 완전이야, 완전히. 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는 그러한 흥미로운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거 있잖아. 직소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잘 안 돼. 지금 내가 맞추고 있는 부분이. 근데 어느 특정 영역으로 내가 다시 옮겨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직소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데 너무 잘 풀리는 거야. 직소 퍼즐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한 흥미로운 뭐하다 조각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인생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뭐하다? 지금 어느 순간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분야에서 잘 될 때가 있잖아, 오히려. 됐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는 그러한 흥미로운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요, 이런 말이야. 다른 때에는 you may piece, 당신은 발견할 수도 있어요. 뭐를? 조각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조각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냐면 또 동사가 나왔죠. 또 주격관계 대명사. 이건 필기하지 않을게요. 자, doesn't seem. seem to 부정사가 뭐야? 뭐뭐인 듯 하다인데 해석을 해보면 부정이니까. 자, 속하지 않는 듯한. 빌롱이 속하다야. 속하지 않는 듯한 조각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맞죠? 어디에 속해? Anywhere. 어느 곳에도 이 말이야. Right now. 지금 당장은 어느 곳에도 뭐하다 속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또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야. 그죠? 조각을 맞추다 보면 아니 이 조각은 도대체 어디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인생도 그렇다는 거야. 인생도 정말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경우가 있듯이 조각, 직소 퍼즐에서 그렇다는 거야. 다시 한번 당신은 발견할 수도 있어요. 조각들을 뭐야? 속해 있지 않는 듯한 어디에도 지금 당장은 말이죠. 자, 이해됐죠? 5번 문장 내용은 이해되셨죠? 자, 문법 좀 볼게요. 그래서 interesting pieces를 써야지 interested pieces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interested를 쓰면 조각들이 지네들이 막 뭔가를 흥미로워하는 거야. 조각은 사람이 아니야. 본인이 뭐하다? 흥미로워할 수 없어.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거니까 interesting을 쓰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자, 주격관계 대명사에서는요. 잘 물어볼 수 있는 게 선행사가 복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open up을 써야지. 여기다 opened up을 쓰면 아니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don't를 써야 돼요. 복수니까. 여기다 뭐 쓰면 틀리다? doesn't 쓰면 틀립니다. 맞으겠죠? 오케이. 자, 됐죠? 다음 문제 갈게요. 6번이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당신은요, you just 단지 그냥 need 플러스 동사 원형 keep at이 나왔는데 그냥 하나의 표현이에요. keep at 하면 keep at 명사 이렇게 하면 뭐뭐를 계속하다가 적어놨나요? 제가 적어놨네요. 뭐뭐를 계속하다. 맞죠? 그래서 당신은 뭐하다? 단지 그냥 그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라 이거야. 뭐 할 때까지.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우리가 지금 맞추려고 하는 직소 퍼즐 완성된 그 그림을 말하는 거야. 그 그림이 뭐하다? emerge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하세요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말이야. 이때 and는 그리고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말이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이거야. 어떻게? 명확하게 뭐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죠. 뒤에 뭐 필요하죠? 자, 너는 볼 수 있어요. 뭐를? 목적어 필요하잖아. 이건 부사고.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 관계대명사 왓이 나왔어요. 해석 어떻게 한다? 이건 것으로 하죠. 자, 명확하게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뭐를? 것을. 어떤 것. 네가 현재 완료네요. have achieved. 네가 achieve는 성취하다야. 모르시는 분 적어놓으세요. 안 적혀있네요. 자, 네가 성취해 왔던 것을 분명히 뭐하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야. 됐죠?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앞서서 제가 명사절, 대절과 관계대명사 왓절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죠. 그때는 왓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이때는 that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achieved에 지금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빈자리가 있죠, 명사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쓰셔야지 명사절, 대절을 쓰면 안 돼요. 이번엔 반대니까 자, 조심해 주시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친구도 함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높아심에서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신은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물론 평상시에 영어 실력이 좋았던 친구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어쩔 수가 없죠. 그게 공정한 거잖아. 그지? 하지만 내신이라는 시험의 특징이 뭐야? 공평하게 똑같은 범위를 주고 공평하게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영어 실력이 부족했던 친구들도 여러 번, 내 옆에 친구 2번 볼 때 나는 4번 보고 내 친구 4번 볼 때 나는 10번 보면 돼요. 물론 그게 힘들죠. 저도 뭐 학생 때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시험이에요. 내신 시험이라는 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하시고 반드시 모르시는 건 강의를 듣고도 모르시겠는 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또 나눠 드리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복습 철저히 2번, 3번, 10번, 20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